이리 오너라 이리온 49회인가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주할모 PD가 몇 개 녹음했다 해서 깜짝 놀랐네. 그렇게 많이 했나?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중국이랑 원자재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과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중국도 재밌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번 이제 48회 아직 다 올라가진 않았는데 최소건 연구원 이제 자료 보시고 반응이 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 잘 기초부터 저희가 한 거니까 오늘 0시에 올라가나 나머지 3, 4부? 네, 오늘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료 출력하셔서 한 10번 정도씩 들으시고 하면 바이오 자료 읽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뭐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뭐 노고에 너무 좀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방송 들어보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염 차장이 안 올라와가지고 우리끼리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이렇게 봤더니 뭐 실시간 등수를 또 가르쳐 주더라고. 신철 송수영 연구원이. 근데 저희가 막 전체에서 한 20등 때 22등 뭐 이렇게 있더라고. 기록이네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요. 언제 그렇게 올라갔어요? 경제에서 4등이더라고. 와, 경제 이렇게 경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사회. 야, 이게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진짜 많이들 신경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좋은 것도 들어봤는데 높은 거 봤는데 왜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근데 나머지들 다 좋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희는 요새 하도 우리 염 차장이 막 댓글과 그거 해가지고 등수 올라서 기분 좋아가지고 나 좋더라고. 위에 분들도 나도 위에 사람이지만 이번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구독 좋아요가 저도 그렇게까지 감이 안 왔는데 부탁드리고 나서의 뭐 효과도 있겠지만 엄청 늘었는데 그게 순위에도 확실히 좀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대놓고 말하면 카메라도 사야 되고 지금 뭘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을 따야 돼요. 예산을. 카메라 고장나서 지금 용산 수리 문제는 났어요. 뭐냐면 이번 게 우리 팟빵에서 돈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정관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이 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광고도 못 하는 거고 그런 걸 하면은 컴플에서 저희가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팟빵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달 보니까 송초 형은 오늘 가르쳐줬어. 매달 정산 돈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쌓여있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 저희는 신청을 안 해요. 유튜브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화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가끔 재수없어 하실 것 같아서 무슨 사이버머니는 부자더라고요. 사이버머니는. 이거 방송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수익화되면 저희 정관 유한이 됩니다. 근데 카메라는 사야겠고 해야겠고 오늘 캠코더로 예산을 타와야 되는데 오늘 캠코더로 찍고 있어요. DSLR 그래가지고 요즘 구독하기 막 말했는데 기분 좋아. 올라왔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와 경제에서 올라가기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요. 최진현 연구원이 뭔 햇소리더라고. 아니 자료는 4월 8일 날 나왔는데 엄청 바쁜 척 해가지고 녹음도 못 하겠어. 그래서 오늘 다시 주말에 올리게 됐어.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를 방송 중에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최진현 연구원이 뭐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왜냐면 증치세가 의미가 있어서 자동차도 그렇고 IT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저희 자동차 유진웅 연구원도 중국 데이터 3월 안 좋게 나왔는데 증치세 효과가 나올 거니까 얘기하고 그래서 위아 같은 것도 움직였던 거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것도 움직였던 게 MLC 좀 이제 전자제품이 일어나니까 뭐 그리고 카메라 같은 관련된 건 엄청 좋잖아요, 요즘. 뭐 우리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을 보는 건데 진짜 오늘에서 이제 우리 최준영 연구원한테 이슈 트래커에서 증시와 부동산 다루려고 하는데 들어오시죠. 매크로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목소리가 톤이 세지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알겠어요. 너무 오늘은 오르는 날 뭐 경제 지표가 나오면 빠지고 막 맨날 그거만 시황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도대체 정작 중요한 내가 뭘 포트를 늘리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고 맨날 자기와 상관도 없는 오늘 주가 오를까 주가 오늘 올라도 자기 종목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걸 알았어. 이제 내가 이걸 좀 딴 데도 보고 뭐 패스트도 보고 염 차장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서 의미 있는 매크로 자료 의미 있는 자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증치세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를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IT 뭐 이런 것도 봤던 건데 오늘 그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제목은 중국 이슈 트래커 시작하시죠. 예,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취지 자체가 소비랑 귀결되는 중국의 바잉 파워를 갖다가 집중해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잉 파워를 갖다가 이끄는데 주역들이 무엇일까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단연 감세라고 할 텐데요. 대규모 이번에 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아무래도 소비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올해 1월 말부로 시행이 됐는데 얘들이 재정 여력이 중요하거든요. 재정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결국 토지를 갖다 매각해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소비로 귀결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증치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 감세를 2조 위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세수 역시도 포함이 됐는데요. 잠깐만, 최지현 연구원. 증치세가 뭔지부터 설명해줘. 아, 예. 증치세라 몰라. 하면은, 그런 거지. 네. 증치세는 우린 다 알지만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증치세부터. 증치세라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치세 이번 감세 인하가 왜 사람들이 주목하냐면은 그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세금을 갖다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건데 제조업 분야에서 16%에서 기존에 13%로 인하되고 그리고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10%에서 9%로 인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증치세를 인하한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안 와닿는데 중국은 정말 내가 이건 사회주의 국가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정책을 내놓은 거야. 이건 소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2조 위안 감세를 갖다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증치세 부분만 추산되기로는 7천억 위안에서 1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1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지? 우리 돈 1조면은 170조 원 정도 되겠죠.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세, 이 증치세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이 증치세의 구조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그 증치세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좋을까를 갖다 봤었을 때 제가 요 PT에는 안 넣어놨는데 네모 그 공제 방식을 부가세도 다르거든 이게. 예. 공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해서 책자 원래 자료를 갖다 봐주시면 5페이지에 제가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해서 증치세 납부 세액을 갖다가 단기 매출세액 빼기 단기 매입세액을 갖다가 합니다. 이게 조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공제되는 부분은 단기 매입세액입니다. 얘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아니라 여기에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증치세는 어찌됐건 단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다 들어갑니다. 모두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스코 같은 철강 제철 회사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원료가 필요하니까 원료를 사옵니다. 그럼 사올 때 이게 원료를 갖다 매입해가지고 부과되는 증치세 13%가 부과가 됩니다.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품을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게 매출세액으로 잡힙니다. 해서 다시 또 13%의 증치세를 갖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세를 갖다가 해줍니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제 대상이 매입세액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고 그 숫자로 해주는 게 더 쉬워. 아, 숫자로요? 딱 계산을 산수로 해주는 게 이해가.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의 원료를 샀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샀습니다. 10,000원의 철광석을 사면은 그러면은 매입세액으로 제가 13%의 증치세를 내게 됩니다. 13%니까. 그러면 1,300원의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제가 가공을 해서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팔아서 매출액이 23,40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13% 또 매출세액을 갖다가 다시 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갖다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증치세액으로 이제 납부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요 단기 매입세액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 제가 안 좋았습니다. 이달 실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부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입세액의
초과분을 갖다가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2월이 돼서 또다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증치세 이슈가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료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살 때 이 4월 1일 그러니까 춘절 이후에 리스타킹 시즌이라 해서 원료를 갖다가 막 춘절 이후에 보통 중국 기업들은 비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비축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 증치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 2월 시켜버린 거죠. 3월 5일에 그걸 발표했단 말이야. 그럼 자동차들도 안 사는 거지. 그렇네요. 예. 소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시작되면 사겠지. 그러니까 3월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온 것 같고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는 막 중국 이렇게 떠드는데 사실 4월에 데이터 딱 나오는 순간 그쵸. 좋게 나올 확률이 되게 그쵸. 높은 거지. 이게 이런 거가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증치세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페이지 3페이지에 PT에 봐주시면은 기업의 실적이랑 증치세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공제 부분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저께도 중국 기업 커리 기업에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증치세 인하 효과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R&D 투자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원료를 더 매입하든 뭐 아니면은 R&D 투자를 더 하든 어찌됐건 이번에 정말 증치세 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건데 그 효과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갖다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에는 대규모 감세를 하는데 증치세 인하가 있고 올해 1월 1일부로 또 개인소득세 면제 구간이 확대돼서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인하가 됐거든요. 법인세 인하 조치도 시행을 했고 거기다가 5월 1일부로는 비세수 부분을 갖다가 경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큰 틀에서는 정말 대규모 감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청난.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모여진 건 소비야. 중국은 바잉 파워 키우겠다는 뭐 의미밖에 짧게 안 나와.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법인세 절반으로 낮춰버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저 정부채 당국도 세금도 줄이세요. 전세가 지금 다 세금 감세하고. 우리나라는 역대 아마 세수가 최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좀 글로벌 트렌드랑 약간 좀 반대로 가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부진하니까 뭐 이제 개인들의 소득을 갖다가 늘려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서 소비를 하게끔 하고 감세도 해가지고 소비도 하게끔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구조가 다 소비로 귀결되고 법인세 인하라든가 증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원료 가격을 갖다 인하시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고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부양책이 좀 긴 그림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단기간에 집중된 부양체계로 했다면은 올해는 중국은 좀 긴 그림에서 보는 기업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돼서 경기를 개선시키는 부양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재현 연구원은 기업 실적적으로 가서 이제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쵸.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예.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야 지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정말 변화를 할 수 있을까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분명 실적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원래 자료도 그렇고 여기 PT 자료에도 넣어놨긴 했는데 감세와 관련해가지고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추정을 하자면은 광산 업종이라던가 화학, 자동차, 음식료, 제약바이오, 부동산 이런 업종들이 감세의 혜택을 갖다 많이 보게 되는데 순이익으로 따졌었을 때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는 섬유, 그다음 컴퓨터, 전자, 경공업, 제약바이오 뭐. 나 이게 하나 궁금해. 이 차이가 뭐야? 그러면 영업 규모로 보면은 사실 자동차, 음식료가 있고. 저 감세 규모만 놓고 본 건 이유는 영업이익에서 증치세 인하가 됐었을 때를 갖다 추산해서 가정을 해가지고 그 규모만 절대치만 놓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치를 다시 순이익 비중으로 놓고 본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전체 순이익 작년 기업 기준. 이익 측면이나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 내 비중이 더 의미 있겠네. 그쵸. 그 순이익 내 비중이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이런 전자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 애들도 제약바이오나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섬유 의류 실적이... 들어간 게 난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 근데 규모로 절대치 규모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딱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컴퓨터 전자가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갖다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걔네가 많이 팔면 걔네 부품을 들어가는 업체 MLCC 뭐 카메라 모듈 반도체도 결국 마찬가지고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 품목이 사실은 반도체거든.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하는데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도체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어떤 거는 막 0% 어떤 거는 14% 막 거의 다 수입해요. 대부분 의존도가 2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의존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충분히 수혜를 갖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치세는 사실 전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제가 이제 그 원래 자료에도 넣어놨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연 정말 소비가 연결될 수 있을까? 당장 효과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업종별, 기업별로 실적 개선은 4월 1일부로 증시세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개선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한 개 분기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세월에 확인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베이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제조업 PMI가 반등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저는 제조업 PMI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제조업 PMI 안을 들여다봤을 때 재고순환지수가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좀 들여다봤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재고순환지수는 신규 주문 빼기 재고이기 때문에 재고가 오히려 비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고 비축을 안 하는 거네. 기업들이 수혜 받고서 그때 재고 쌓겠다는 거네. 증시세 수혜 있을 때 나 사겠다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4월 1일까지 이게 3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눈여겨볼 게 수입 증가율과 재고순환 지수를 갖다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재고순환 지수가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스타킹 시즌이 됐는데도 중국 기업들이 재고 비축도 안 했고 제대로 더 중요한 거는 증시세가 4월 1일부로 인하되기 때문에 재고순환 지수의 이 반등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수입 증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중국 4월에 기업들이 수입 증가율 막상 나오면 그때는 밀어놨던 증시세 수혜 받으려고 밀어놨던 것들이 확 들어오니까 그쵸. 좋아지겠네. 그렇죠. 이달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오히려 다음 달 발표되는 수입 지표가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서베이 지표고 월간 지표다 보니까 조금 후행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간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물에서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들 뭐 상사라던가 뭐 이런 실물단에서 수입 지표를 선행하는 지표를 계산할 걔네들이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표가 바로 수입 마진입니다. 수입 마진을 갖다가 좀 살펴보면은 페이지 6페이지의 PT 파일을 갖다가 봐주시면은요. 수입 마진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현물 가격 빼기 이제 수입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동 구리로 치면은 현지에서 중국 현지에서 가격과 해외에서의 가격이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추가로 수입 마진을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가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수입 관세, 증치세, 거기다가 뭐 수입과 관련된 뭐 부속 비용, 부대 비용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율이라던가. 그걸 고려해서 제가 만들었던 차트가 바로 요 수입 마진인데요. 어찌됐건 이 수입 마진은 수입 증가율을 갖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선행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증치세 효과가 기업단에서는 한계 분기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수입 마진은 일간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추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4월 1일부로 LLDP 같은 경우에는 수입 마진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 전기동 역시도 이 기간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소재단에서 열심히 4월 1일부로 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같다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좀 부진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4월 달에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러한 증치세 효과가 당장 이러한 가격 지표, 수입 지표를 통해서 수입 마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치세에 대해서 증치세 인하 효과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를 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수입 마진 통해서 있다. 그리고 소비라든가 수입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정말 이렇게 나아졌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이번 중국 수입 증가율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우리 녹음하는 게 내일 나오나? 제가 지난주에 확인하기로 내일로 알고 있었고요. 나도 내일로 알고 금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좋진 않겠네 그러면. 뭐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지도 않을 테고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시장 컨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뭐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달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나는 것 뉴스가 같습니다. 나와 내가 맨날 증시세 강조하는 게 이게 가장 오늘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증시세 수혜 받으려면 비축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냥 소소하게 나오면 괜찮게 잘 나온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말에 이 지표 갖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쉬고 있을 테니까 뭐 그때 나오면. 근데 만약에 다음 달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늘 비슷한 데이터가 자동차 중고 판매였거든. 그러니까 이번 달은 주는 걸로 나오는데 딜러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밀어놨던 분이 높단 말이야. 특히 더 의미 있는 거는 3월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2월 달에 춘절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동 기간이 보통 춘절 끝나고 15일에서 20일 이후에나 가동이 됩니다. 그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2월 다 하루 한 달 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3월 달에 빠르게 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되지만 제가 만약에 바이어라면은 오히려 4월 달로 미룰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3월 달은 그렇게 세게 반등하기보다 오히려 쏘쏘한 편. 그러면 4월 달에 오히려 그 반등폭이 더 크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전에 우리 신중호 팀장이나 전략팀 의견을 종합하자면 중국은 바인펄 키워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제 미중에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국이 아니라면 그 국면에서 본다면 사실 증시세 이게 답을 해준 거거든.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제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문우신 장관이 이제 뭐 중국과 합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갖다가 중국 쪽에서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그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 이슈는 그때 말해서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계속 반복된 그래서 저희들의 뷰는 이거예요. 변수가 상수화된다. 상수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또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된다고 염치장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근데 할 수 없어 끊어야지 뭐. 이게 참 어렵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